복잡한 시장을 풀어내는 투자 인사이트 머니리포트 진행의 김지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는요, 하반기의 코스피 향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하반기입니다. 네. 2026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갔는데 상반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주식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기분 좋은 상승장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의 상승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얼마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길기 때문에 어쨌든 9,380인가 9,300 넘게 장중에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6월 달이 다 있는 겠고 1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200조가 안 됐어요. 네. 중간에 400조 갖고 지금 370조니까 이익 전망이 얼마나 늘어난 건가? 80%? 80% 이상 늘은 거죠. 근데 주가는 그 정도 늘었나?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25만 원 정도, 25만 원? 지금 29만 원, 28만 원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14만 원이니까 대충은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가는 리레이팅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은 주식이 지금 7배니까 그냥 실적대로 왔다. 실적. 실적대로인데 그게 삼성과 하이닉스에 엄청 쏠렸다. 그러니까 실적대로 왔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엄청 쏠렸고 쏠림의 극대화가 2배 ETF로 됐다. 막판에 리밸런싱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수급을 단기적으로는 당연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만 얘기한다고 또 화나실 수 있으니까 코스닥은 이런 소외되는 수급에서 완벽한 피해자였다. 네. 하지만 피해만 있는 건 아니고 소부장도 좀 다른데 소부장의 코스닥도 다른데 코스닥도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은 실적이 나오는 주식은 같다. 그러면 결국은 코스닥이 소외받은 거는 정확히 말해서 소부장이 소외받은 게 아니고 2차 전지 특히 바이오예요. 근데 바이오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데 금리가 안 내려가고 각각 개별 종목이 이상한 잡음이 나서 그래서 주가가 힘이 없었다. 이렇게 규정하면은 결국은 실적 하지만 수급 그렇죠? 쏠림 네. 그런 와중에 코스닥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쪽의 소외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겹친 한바탕 난리였다라고 규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해볼 만한 건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많이 가팔랐다는 그렇죠. 점인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외국인도 리밸런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진짜 리밸런싱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리밸런싱이죠. 리밸런싱이 거의 80%고요. 네. 막판에 20%는 돌이켜보니까 반도체가 너무 올랐어. 우리가 뭐지? 빅테크가 가야 되는데 얘네는 뭐지? 이런 견제, 헤게모니라고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가장 컸습니다. 네. 그래도 잘 버텼어요. 6월까지는 우리 예탁금이 좋아서. 근데 막판에는 이제 예탁금도 힘이 좀 빠져갖고 현재 녹화하는 이 순간에 그거마저 불안하니까 주가가 PER 7배 이하, 6배 초반까지 빠지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열주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외국인도 매도세, 여기다가 연기금의 리밸런싱도 있고 개인들의 예탁금도 바닥나고 있는데 이제 그럼 이걸 받아줄 수급이 좀 없는 거잖아요. 약해졌죠. 그렇죠. 네. 그러면 7월에 지금의 조정을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하락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잠깐의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센터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어렵습니다. 고점 대비 한 20% 빠지는 거는 다반사예요. 네. 근데 고점이 9,300 하면 20%면 얼마입니까? 238, 298 하면은 한 20% 하면 298 하면은 그렇죠. 한 7,700? 7,700 정도는 버텨야 돼요. 네. 지금 오늘 녹화하는 이 순간에 거기 못 미치고 있죠. 사람들이 7,700, 7,800 얘기하는 게 고점 대비 20%를 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못하면은 괜히 불안한 감이 서로 간에 악화가 될 수 있어요. 심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저번에 6,300, 6,400 내는 건 PER 6배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올라가는 속도는 빠른 속도로 7,700 고점 대비 20% 빠지는 정도. 그게 이평선으로 모아지는데 그게 저항선을 뚫고 그 정도가 가서 8,000원은 좋고 7,700, 800을 빨리 안착하는 게 투자 심리에 중요해요. 왜 중요하면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하이닉스 실적, 삼성전자 실적 7월 말까지에 곧 온다는데 그 곧이 그 2주가 길어요. 2주가 길다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루에도 난리가 치는 그쵸. 이런 방법. 하루에도 난리가 치지 않게 두 배 ETF부터 진짜 거래를 정지시키든 아니면 좀 해야 되는데 왜 못하죠? 돈 벌고 있잖아요. 두 배 ETF 때문에. 누가 돈 벌어요? 돈 버는 사람 많아요. 그 투자하신 분들이 변동성 힘들어서 돈을 잃고 있는 거지. 그거 거래가 많이 되면 돈 버는 사람 많다고요. 저는 그것도 뭐 하여튼 거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2주는 굉장히 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7,700 되느냐 안 되는 것은 2주 동안의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다면은 희망컨대 희망입니다. 개런티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 계속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TA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부정적이라면 애매하지만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커요라고 좀 설득력 있는 게 나오는 거. 이게 다 7월 마지막 주예요. 네. 공백이잖아요. 버티거나 아니면 우리가 항상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현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무슨 일일지 모르니까. 그러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주식시장에 안 들어왔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뭔지 아세요? 부동산이 뛰면 안 됩니다. 부동산 뛰는 순간에 이게 다 붕괴예요. 붕괴. 예.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올려야죠. 금리 올리는 게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원화가 약세, 원화가 강세가 되게 만드는 거죠. 약세인데 지금 뭐 하이닉스 때문에 내려왔는데 우리가 1년 전에 리스크가 얼마인지 아세요? 다 까먹었어요. 1480이었어요. 이제 1480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예전에 리스크를 한 거. 하이닉스 돈 들어온다고 떠난다 그러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원화가 강세가 되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엄청 삼성 하이닉스 발로 많이 돼서 뭐 엄청나게 실질 경제성 높다고 하잖아요. 미국보다 경제성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된다고 가정할 수 없으니까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환율을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1480이라고 거꾸로 내려온 게 1540거든. 1480. 뭐 해야 돼요?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가 수출 많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했는데 그 각도가 계속 이렇게 높아요? 이제 둔화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것도 높지, 30-40% 높지만 이걸로 둔화될 수 있다. 그 뭐가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금리 갭을 좁혀야 돼.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릴지 않을지 모르면 우리는 선행적으로 이번에 금리 올리겠죠. 앞서 나가서 금리를 해야지 부동산도 잡는다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센티먼트 영향을 주면서 그래야지 주식시장에서 부동산보다 낫다는 생각이 갖고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돼. 보통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이 안 좋지. 근데 우리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미국의 금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는 올리는 걸 주고 우리의 금리는 높여서 미국 금리 차를 높여서 그 환율이 내려가고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절묘한 거고 그렇게 아니고 거꾸로 가면은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게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 장이 이렇게 흔들고 두 배 ETF 때문에 두 배 ETF를 하신 뭐 재력가도 있죠. 200억, 300억짜리. 근데 보통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좀 작은 종목, 작은 돈, 2만 원 얼마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이 난리 난 거예요. 이 아사리판을 보면서 돈 많으신 분들이 돈을 빼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한 일주일 전부터 듣고 있어요. 돈 몇백억씩 자금을. 네. 그 돈 여러분들 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모아서 1조, 2조, 3조, 10조 빠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센티먼트는 극단 좋게 얘기하면요. 많은 악재가 나왔어요. 많은 악재가 나와서 PER이 6배 근처까지 가려고 했던 게 6,300, 6,400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트리거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거가 위가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추동력이 있게 하려면 좀 과감하게 나와야 돼요. 아까 규제도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되고 금리도 올리려면 화끈하게 뭐 50bp 올릴 수는 없지만 화끈한 방향을 보여줘야지 새로운 자금도 들어오고 그래야지 자금이 풀린다. 그렇지 않으면은 박스다. 제가 7,200에서 9,500이 되는데 7,200을 조금 뭐 ETF를 어떻게 되느냐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규제가 이렇게 완화되면 7,200을 제가 유지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6,800까지 밑으로 내려놔야 되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위에는 9,500 안 될 것 같아요. 9,300, 8,800 맥스 하더라도 그 이상 안 되면 그러면 예전에 그 높은 거를 보신 분들은 박스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도 기분 좋으라고 만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박스라고 봅니다. 과감한 혁신과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그쵸. 그런 와중에 미국이 금리 인상은 안 하고 맞아요. 콤비네이션이 돼야지 진짜 앞자리 굿자를 다시 볼 수 있지. 안 그러면 8천 뭐 초중반은 갈 수 있어도 그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300, 400 이거만 가지고 많이 다쳤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도 많지 않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막제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도 이게 안정 안 되면 단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사면은 같은 것도 하이닉스 인 미국 그렇게 먼저 사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인 한국이 그거 글로벌보다 언더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박스권이라도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그래도 실적을 보고서라도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면 하반기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큰 틀에서 이런 거시적인 것들이 좀 변하게 된다면,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네네.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네. 반도체 이런 쪽이 결국엔 또다시 지수를 끌어올리는 자금이 주도주가 들어오는데 될까요? 규제가 돼서 이게 스프레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70% 이런 패턴은 많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원래 57, 8% 가다가 좀 낮아졌는데 삼성 하이닉스 말고 추정하는 것도 있었죠. 추정하는 건 삼성생명, 물산, 뭐 그룹주들. 삼성, SK 스퀘어, 삼성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뭐 하나 더 뭐 있었지? 뭐 하나 포함해서 이렇게 7개인데 그런 쪽으로 뭐 극단적으로 7, 80% 하는 거는 줄어들겠죠. 왜? 2배 레버리지나 이런 게 잘 안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네. 빠질 거냐.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아까 많이 그 좀 더 수급적으로 악화됐던 소부장이라든지 소부장들. 코스닥 종목.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변압기. 바이오는 아닙니다. 그건 별도예요. 그는 금리 인하가 되거나 개별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별도예요. 그 정부에서 구호를 해서 만 원인다, 뭐 저기 3천 한다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관계 가야 없습니다. 되나요? 네. 관계 없고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부장은 될 수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벌써 썼잖아요. 네. 카드를 썼잖아요. 선안권 개발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선안권 개발해서 썼다는 거 그거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더 올라가는 건 하이닉스 수급을 뺏어야 돼요. 네. 삼성에서 뺏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부장이 대타일 쓰거나 아니면 균형을 맞춰 쓰는 건 맞는데 네. 소부장이 소부장이 엄청 싼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재서 들어가야 공부가 된다. 필요하죠. 그나마 그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쪽에 바이오는 별도고요. 완전 별도. 이건 좀 추운 겨울 나오거나 아니면 가을쯤 돼서 개별적인, 왜냐면 학회라든지 모든 게 이벤트가 뭐 하는 것도 보통 8월 지나서 9월 달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바이오가 바닥일 때 살 수도 있는데 금리 환경에 대한 컨선이 있으면 그렇게 의미 있게 모든 그 고루고루 올라가는 게 펼쳐질지는 조금은 아직은 더 퀘스천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쪽은 전문가 아니어서 더 네네. 전문가를 보셔야 되고요. 그 2차 전지는 그래도 바닥은 잡았어요. 바닥은 잡았어요. 왜냐하면 ESS 성장이라는 게 있고 ESS 성장이라는 게 그 신재생 에너지 그 데이터 센터를 할 때 보완될 수밖에 없고 그 성장률이 워낙 높아서 전기차 성장률이 미국 중심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다만 이게 증가 속도가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 엄청나게 빠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꼬받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내려갈 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중을 갖고 계시는 거는 뭐 그다지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정도 레벨이면 이렇게 보고요. 소부장은 차 좋은데 이미 선안권이고 이거는 반영이 되어 있다. 되어 있다 보고 사실 선안권은 반영을 너무 시키는 건 그건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정책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주가 얘기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9년 걸 몰라서 안 땡기는데 그걸 너무 많이 땡기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도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내러티브하고 센티먼트 포모가는 거예요. 그건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 장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면 몰빵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근데 만약에 이 두배 ETF나 이런 게 제재나 규제가 별로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뭐 7,200을 7,000을 깨질지 9,000 갈지 모르지만 해먹으려면 한국 주식 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해먹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상반기보다는 이게 이 폭은 아니더라도 이게 이렇게는 아니고 네. 이렇게 되면 여전히 그쪽에서 논다 그러면 다른 섹터로 가는 것도 역시 생각보다 안 셀 수도 있어요. 네, 네. 이 양면성이기 때문에 녹화하는 순간에 어떤 규제가 나올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도 알려진 그 정도면은 그 다른 섹터의 스프레드가 생각보다 안 셀 거예요. 약하다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보는 거죠. 뭐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워낙에 이제 뉴스도 그렇고 시장 그냥 분위기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좋을 거예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주식시장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SK 그냥 사면 되겠지. 고점에서 사도 되겠지. 지금도 사고요. 네. 진짜 4년 5년 진짜 묻어진다면 여기서 뭐 30% 이상 빠질 확률이 지금은 안 보여요. 아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27년, 28년, 27년이 좋다는 건 40%. 두 개 합해서 1,000조. 1,000조가 지금 900조 초반으로 날아가는 거지. 900조 초가 올해는 얼마냐? 두 개 합해갖고 640조?
650조 정도예요. 650조. 내년에 1000조 하다가 900조 되도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 빠졌는데 여기 사가지고 또 많이 내려간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국의 금리를 그러니까 낮게 잡아야 된다고요. 목표 주가를 하는 거, 목표 주가가 제가 목표 주가 하는 걸 하지 말고 시장에서 보는 거에 보수로 잡은 거. 네, 네. 삼성전자가 낮은 게 36만 원도 있습니다. 아세요? 하이닉스 185만 원도 있죠. 평균하면 어떻게 되면 삼성전자가 43만 원 이상 안 될 거예요. 네. 하이닉스도 350만 원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저는 그보다 더 낮은 레벨에서 0.7 이하로만 접근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6월부터 많이 했냐면은 각 기울기가 가파라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도 이익이 준다든지 내년이 아니고 그럼 내후년도에 갑자기 내년에 합해서 900조다 28년에 이익이 500조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900조가 500조 되면요. 주가는 지금 산 것도 손에 30% 이상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더라도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간 사람들 길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핫한 거 끝났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났어요. 그렇게 하면 끝난 거 맞아요.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 늦게 들어오는데 뭘 그걸 다 해서 30만 원까지 갔는데 주가가 아니면 하이닉스 200만 원까지 갔는데 이게 여기서 400만 원, 60만 원을 그냥 꽁꼬로 바로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는 그 말도 안 돼요라고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헤게모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헤게모니 얘기하니까 마치 제가 사대주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돈 많고 인플루언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나중엔 걔네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 팔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우리도 장사를 결국 해야 되니까 그걸 컴프로마이즈 안 하고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노이즈 해결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그래 우리 롱통을 잡았네 3년 그러니까 밸류를 6배가 8배 해줘야 돼. 이게 나중에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서 노이즈가 나오면 그 노이즈 나오는 동안은 수급과 겹치면은 주가는 빠져요. 근데 적절히 빠져야 되는데 이 미친놈처럼 빠지는 거는 2배 ETF가 원흉이라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면 네.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1, 2, 3, 4, 5월 달처럼 편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기대하면은 그건 접으세요. 그러면 접으면 미국은 그런 게 있냐? 미국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한국도 접지 않고 버티는 게 맞아요. 미국의 빅테크가 30% 50%갈 때 한국의 반도체가 그러면 거꾸로 마이너스 30%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올 동안에 미국의 빅테크 주식이 한 20, 30%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요즘에 약간 올라가고 빅테크가 올라가고 반도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헤지펀드들은 반도체 또 사는 거예요. 이 다이내믹성을 이해 못하면은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지금 사도 돼요? 그런 답을 누가 해줍니까?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비난하지 마시고 자기가 머리를 해가지고 공부할 생각을 하시지 않으면은 백날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1, 2, 3, 4, 5월 달 온 것만큼 그런 각도로 그런 단기전에 올라갈 장세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머니인사이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하반기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하반기 변곡점은요. 반도체 가격이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하는데 맨날 상승률 둔화되는데 상승 둔화 안 되고 올라간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업사이드 리스크예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 분기점이 10월이에요. 두 가지 분기점. 반도체 가격이 둔화될 수 있으면 10월 달부터 둔화돼야 돼요. 네. 안 둔화돼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뺄 수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기점이고 또 하나는 수급이에요. 수급. 리밸런싱하고 2배 ETF 얘기하지 말고 네. 이게 좋게 밝아봤는데 오픈AI가 상장합니까 안 합니까? 엔트로피가 상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상장하면 좋은 거예요? 상장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쭤볼게요. 상장한대요 안 한대요? 이게 여러분들이 민도를 보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상장한대요? 한다고 하죠. 네. 문제 없다 그러죠. 네. 돈을 번다고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오픈AI를 상장한대요? 미뤄진대요? 미룬다고 네. 했었죠. 그럼 오픈AI를 봅시다. 오픈AI가 상장을 하려다가 안 하는 것이 못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습니다. 안 하면 못 하면 그 이유가 다르지만 어쨌든 걔네가 얘기하면은 수급을 뺏어나가는 게 줄겠죠.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해서 수급 뺏긴 거 기억나세요? 그 정도는 아니죠. 스페이스X는 1조 8천억 달러고 오픈AI하고 엔트로피가 합해서 1조 8천억 달러니까 거기 하나가 안 빠지면 반 정도 영향을 하겠지만 어쨌든 얘네가 안 하면 오픈AI가 못 하면은 수급이 덜 뺏기는 거잖아요. 그게 하더라도 원래 9월 10월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덜 뺏기네. 파지티브. 네거티브는 뭐죠? 얘네가 상장 못 하면 걱정이 되죠. 왜? 얘네들이 펀딩을 어떻게 할까?
돈을 어떻게 분할할까? 얘네 관련되는 그 데이터 센터는 제대로 운영될까? 걱정하죠. 여기에 대한 반론. 그래도 미국 정부가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얘기해줘. 오픈AI가 우리 주식 사라고 내가 지분 주겠다고 같이 엮자든 거예요. 그거는 죽게는 안 나누겠죠. 그래 걱정은 되지만 죽게 안 나눠. 끌고 가겠다 하면 파지티브한 거 수급이 안 뺏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수급의 변수가 있어요. 엔트로피 남아 있고 그 반도체 가격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헤게모니도 있고 LTA를 얼마나 빨리 하냐에 따라 갖고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3분기에 30% 20%다가 15%, 4분기에 15% 20%다가 5%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그 분기가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 추석됩니다. 그 두 가지가 반도체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말씀드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거는 뭐냐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 원칙이 필요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원칙이 필요 없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스캘퍼 하루에 한 50번 거래하시는 분 석박석박 1분 먹고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노멀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그런 분은 꽤 계세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제 여기 버는 거에 한 10배 20배 벌 수도 있어요. 데이 트레이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루 오늘 다 끝장나는 거야. 5% 먹으면 끝. 내일은 내일이고 데이 트레이더 이런 분들도 잘하시는 분도 있죠. 그건 방송 들을 필요 없어요. 하는데 뭐 저랑 싸울 거 아니니까 들을 필요 없고 심심하시면 그냥 주무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게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칙이 없이도 돈을 버셨어요. 그럼 이게 내 실력인지 운인지 아니면 원칙 같은 거 신경 쓰기 싫어하는 성격인지 사람은 벌써 그런 원칙이 싫어요. 그 원칙이 없었어요. 그 돈 벌었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원칙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돈 벌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원칙이 필요한 느꼈는데 못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원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한테만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 필요 없는 건 듣지 마세요. 원칙이 필요하다 느끼시면 지키십시오. 네. 못 지킬 수 있죠. 사람인지라. 그럼 반성하시고 다시 반성문 쓰라는 게 아니고 혼자 생각해. 원칙을 지키려고 하시면 됩니다. 원칙 뭐죠? 손절매. 15에서 20% 자율권. 너무 변동 심하니까 너무 얇아요. 한 이틀 버티고 싶어요. 그럼 반만. 어쨌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손절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낮게. 이 노이즈가 있을 때는 노이즈가 없을 때 정상일 때가 0.8이에요. 0.8 제가 한 게 아니고 워렌 버핏이 보고 0.8 김장년 겐또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한 거 목표 주가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 정상적인 뭐죠?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을 얘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흔들리죠. 0.8이 픽스가 아니라고. 때로는 0.7. 근데 0.6은 안 돼. 0.6 정도로 주가가 빠지면 목표주가 100만 원, 60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한 3개월 쉽니다. 0.6까지 가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이거는 뭐냐면 우량주. 누구나 커버하는 주식. 그다음에 매크로가 이슈가 없고 금리 인상 노이즈가 없고 미국하고 비등비등한 시장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섹터 그런 주식에 한해서 대형 우량주 0.8을 기본으로 하되 뭐 전쟁 났다 전쟁 안 끝났다 뭐 2배 ETF다 뭐 리밸런스 때문에 자금이 빠진다 0.7까지 열어놔서 그때부터 0.7이야.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5% 10% 빠지잖아요. 그렇게만 접근하시는 게 제가 레코멘드하는 건 그 원칙 두 번째. 첫 번째는 손절매. 보통은 손절매 분할 매수 10번 0.7 이하. 그날 0.6까지 가면은 더 이상 사면 안 돼. 이런 몇 가지 원칙. 저는 어느 방에서 똑같아요. 왜 언젠가 한 10년 얘기할 것 같아. 대부분이 그걸 안 지키니까. 안 지키고 돈 버시지 않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못 벌거나 쉽지 않으면 그 원칙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평화가 좀 오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 주신 원칙의 중요성 꼭 기억해 주시고 하반기 투자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화내서 미안합니다. 화낸 거 아니에요. 화낸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